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경북은 안동과 영주, 상주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해졌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의 인구 감소와 소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와서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경상북도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지정됐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시군이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전국 시군 가운데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실제로 지정해서 발표한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가 사실 이제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과제가 있는데 임기 이제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한 10조 원 규모 대응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년 동안 해마다 한 1조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고 기존의 인구 감소 대책, 인구와 관련된 어떤 그 사업에 투자했던 한 2조 한 5,600억 정도 국고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이제 매칭하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어떤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북 지역 같은 16곳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포함됐는데 실제로 이제 23기 시군 중에 16곳이면은 그게 포함되지 않은 지역 시단위 같은 경우는 동부권의 포항, 경주, 그다음에 이제 서부권의 구미, 김천, 그다음에 대구권의 경산, 그다음에 군 단위는 완전 전체가 전멸됐는데 대구권의 7곳하고 유일하게 북부 지역에 북부권에 있는 예천군이 이제 포함이 안 됐어요. 예천군 같은 경우는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인구 유입이 많아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빠졌는데 실제로 아쉬운 거는 그 거점 역할을 했던 북부권의 거점 역할을 했던 안동시가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북부 전체를 비롯해 가지고 좀 이게 우려되는 어떤 현실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인구 추이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1981년도죠. 이제 대구시가 이제 경북도에서 빠져나갈 때만 해도 320만 정도 됐었는데 한 40년 사이에 한 55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네. 빠져나가고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경북도에서 한 2만 6천 명 정도 한 작은 군 정도가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젊은 청년 인구들이 한 17만 정도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갔고 또 고령화 인구도 17만 정도 늘어나는 급속도로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경북 북부권의 지방 소멸 지수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지방 소멸 지수가 뭔지를 좀 이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 소멸 지수로 가는 것은 그 한 지역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대비 20에서 39세 사이의 이 출산 가임 여성을 분모와 분자로 나누는 것이 이 지방 소멸 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워낙 우리가 이제 인구 문제, 특히 이제 이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2016년도 정도 시점에 일본도 굉장히 심각하죠. 일본도 20, 30년 먼저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의 상황이 직면해 있어서 일본의 총무성 장관, 우리로 치면 이제 행안부 장관 정도를 지냈던 사람이
마스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처음 끄집어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대비 20에서 39세 사이에 가임기에 출산 가임 여성을 대비한 이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근무하는 이상호 박사라는 분이 계산을 해낸 겁니다. 전부 다. 우리의 228개의 기초지자체를 전부 인구 20에서 39세의 가임 여성 대비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서 이 지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방소멸 지수라고 합니다. 네. 하는데 그 기준은 1.0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와 20에서 39세 사이의 가임 여성을 1대1로 비교했을 때 그게 1.0이 되면은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수치가 1.0 이하로 낮으면 낮을수록 아주 위험한 거죠. 예. 아주 위험한 거죠. 비근한 예로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같은 대도시도 1.0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 시골 지역은 더욱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수치로 보면 이 지방소멸 지수를 수치로 보면 우리 북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0.1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입니다. 여기에 뭐 의성이 몇이다, 군위가 몇이다 이 숫자 자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군위가 0.133, 의성이 뭐 0.15, 뭐 거의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해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큰 의미는 없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 이미 이제 뭐 얘기는 드린 것이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경북의 상황을 보면 우리 아까 이제 엄재진 기자께서 먼저 간단히 짚어주셨죠. 경북에 지금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되잖아요. 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입니다. 그중에 7개를 뺀 16개가 지방소멸 위험 지수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입니다. 3분위가 들어가 있죠. 근데 안 들어가는 곳은요, 우리가 보면 딱 표가 나요. 포항, 구미 같은 경북의 제1, 2도시, 뭐 산업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대구의 경산, 대구 수성구를 인접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그럭저럭. 그 엄재정 기자 얘기하셨던 이제 경북 예천의 경우에는 다행히 도청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다소 좀 늘어난 이런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냐. 근데 우리 이제 이 지방소멸 지수 얘기할 때 하나쯤 우리가 물론 우리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국가 사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서울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서울의 안에도 뭐 광진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좀 북쪽에 있잖아요. 강북 쪽에는. 네. 거기도 애 없어서 난립니다. 학교 통폐합합니다. 초등학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국가 사회적인 전체 상황 안에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또 뭐 전라남도 같은 강원도 같은 지역이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렇죠. 일어나는 문제네요. 점점 국가 사회적인 문제화 될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인구 구조죠. 지금 예.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죠. 예, 정말 네. 심각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3조 5,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금액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조 5,600억 원의 규모라는 것은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이제 인구 감소 대응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죠. 여기에 이제 연간 1조 원 정도 되고 인구 감소 대책 관련돼가 국고 지원 사업이 이제 연간 2조 5,600원 이제 국비 사업이 이제 규모 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내년에 이제 3조 5,600원 정도가 이제 연간 이 지방 소멸 대응 인구 감소 대책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원래 당초에 이제 10조 원 규모로 10년 동안 사용했더라고 이제 세월 수립했을 때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이렇게 골고루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자금을 통해서 인구 유치를 굉장히 막겠다. 그다음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가 역시 인구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살았던 생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생활 인구의 어떤 그런 확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구 활력 증진 사업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또 그동안 2조 5천, 해마다 2조 5천억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2개 정도의 또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인구 그 감소 지역을 우선해서 그 사업을 할당을 하고 사업비를 내려보내겠다라고 이제 또 이제 그 선정을 할 때 가점도 주고, 이렇게 우선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겠다. 그래서 인구 유출이라든지 인구 감소를 막아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주게 되면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조금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점인 2006년도에 바로 이러한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특히 지방이 소멸되어가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5, 16년 전부터 예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점에 이미 다민족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단일 민족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뭐 외국인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서 이미 그 시점부터 해서 다민족 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냐? 순수하게 우리 내국인 인구만으로는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민족 국가를 선언하게 된 배경의 핵심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하고, 그리고 또 지방 인구가 점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역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라는 이 대전제 속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시점부터 해서 통계들을 놓고 보면 2006년부터 해서 2022년, 2020년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국가 예산이요 230조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인구 부분에 있어서 인구 늘리는, 뭐 거기에는 뭐 다양한 또 예산 그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뭐 거기는 육아, 복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이 수백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엄 기자와 제가 쭉 앞서 얘기해온 대로 이 정도 심각한 것을 지금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론 해오려고 노력은 했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그 이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국가 공기관을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도시라고 그래서 이제 김천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김천에는 뭐 한전인가요 와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대구에는 이제 그 신서동 혁신도시에 뭐 한국가스공사부터 해서 이제 10개 정도씩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를 좀 당겨오자는 노력들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수도권 자체 과밀화를 없애기 위해 좀 막기 위해서, 아니면 다 수도권 이전하니까 공장도 이전하고 기업도 이전하고 그러면 사람이 또 따라가니까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학 쪽에는 대학은 뭐 학교를 설립을 인가를 안 해준다든지 공장 인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 인구 유입 효과를 좀 내려고 하면 이제 뒤에 얘기를 좀 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의 상황을 얘기하면 올해 연초에 그야말로 지방 분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뭐 이양 일괄법 뭐 이런 이름이 좀 다른데요. 그다음 경찰청법, 경찰법.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경찰 도입됐잖아요. 이렇듯이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법도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하고 지역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고향을 떠나 사는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도록 해서 이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좀 하게끔. 근데 이거 늦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모델은요, 사실 일본 모델을 차용한 겁니다. 일본은 이제 고향세 또는 고향 할인세라고 그래서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좀 모방을 한 건데, 근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거의 지금 뭐 쇠락일보 직전에 와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기부하기 위해서 언제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죠. 언제 활성화돼서 언제 인구가 더 들어오고 늘어나겠냐 이거죠. 저는 참 좀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부터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부터 해서 뭐 그게 연구기관이 됐든 뭐든 간에 일단 예.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분산을 시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사를 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제가 봤을 때 그 단적인 예가요. 예. 그 LG 디스플레이 굼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경기도 파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물류비고요. 물류비고. 어쨌든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직접 수출하기가 좋은 것이고, 예. 이 반도체 특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항공기를 통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선박보다는. 그럼 이제 인천공항이 가까우니까.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 관련 인력들이 어쨌든 수도권에서 공급받기 쉽고, 또 거기에다가 또 수도권의 이제 인접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접 지역도 뭐 파주다 뭐 이런 지역들도 자기 지역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일부러 유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뭐 감면을 아예 뭐 5년간 7년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대대적인 이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죠. 예. 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 또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간 기업들이 그러면 그 옮겨간 곳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그 비어 있는 곳에 또 뭔가를 좀 대체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예.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그 큰 그 글로벌한 기업이 파주로 갔다. 그러면 구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매는 그러면은 하다못해 계열사라도 아니면은 이 연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청 기업들. 네, 뭐 우리가 이제 2차 밴더, 3차 밴더라고 그러죠. 이런 기업들을 그럼 이거 좀 남겨놓고 가든지. 이런 뭔가가 좀 제도적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먹튀가 생기는 거다. 먹튀. A라는 지역에 가서 법인세 감면받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 네. 그런 기업들은 싹 알짜로 가고 네. 여기는 완전히 이제 뭐 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 그야말로 뭐 흑 아니면 백 돼버리는 이런 상황, 흑백이 돼버리는. 네. 또 아니면 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저는 1차적으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기업의 지방 이전 1차 했죠 이미 했는데 그 계열 기업들이 또 많아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을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의 분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예. 했는데 또 이제 지난 26일 날 이제 안동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 이제 참석했던 김부겸 총리가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공공기관을 설립을 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 아,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라든지 제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는 일단은 공공기관 설립 위해서 가지고는 비수도권으로 설립하도록 한다는 것은 반길 일인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제2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당분간은 중단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의 지방 이전,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또 지방의 청년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실 인구라는 것은 일자리와 삶의 질의 어떤 문제거든요. 예. 그거는 결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큼 움직여주느냐에 따라 결정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또는 국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청년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 문제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